안녕하세요. 도비코인의 도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지금까지 블록체인의 기술 때문에 트럼프는 돈을 벌 거고 블록체인의 기술과 AI 기술이 손을 잡고 같이 갈 거다 라고 항상 말씀드려 왔었는데, 정확하게 블록체인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AI 기술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어째서 트럼프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해요. 쉽게 예를 들자면 서클이 재무부에게 100억을 빌려줍니다. 참고로 재무부는 트럼프의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100억은 트럼프의 지갑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트럼프에게 100억을 빌려주고 빌려준 100억을 담보로 서클은 100억어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죠. 이렇게 되면 실물 세상에 있던 달러는 사라지고 연준이 더 이상 개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통화의 주도권이 연준이 아닌 서클을 감독하는 행정부, 즉 트럼프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은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의 화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공정하고 안전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했던 게 연준과 은행이었지만,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 역할을 블록체인이 하게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모두가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래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중앙화되어 있지 않은 탈중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관리하는 누구 한 명 때문에 파산하거나 잘못될 일이 없죠. 실제로 2008년 리만 브라더스라는 대형 은행이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승인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이르렀고, 해당 은행에 돈을 맡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국가에서 세금으로 리만 브라더스에게 도움을 줬으나, 리만 브라더스에서 그 돈으로 임원들끼리 성과급 파티를 했고 그 사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며 중앙화에 대한 불신이 생겨났죠.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게 바로 탈중앙화 시스템인 블록체인인데요.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처음 태어난 건 비트코인이지만, 현 시점 이 블록체인의 기능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코인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의 상위 50위는 모두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전체 스테이블 코인 거래의 65%의 점유율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듯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희소성이지만 이더리움의 가치는 사용성이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전체 스테이블 코인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게 해주고 암호화폐를 거래하게 해주지만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스비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더리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30%가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 수수료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2,8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총액은 작년에 대비했을 때 1년간 1,200억 달러가 늘어난 상태인데요.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1년간 1,200억 달러씩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2년 뒤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5,200억 달러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총 86%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더리움 고점 가격이 670만 원인데 이 중 30%가 스테이블 코인 가스비고 670만 원의 30%는 200만 원이죠. 즉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인 670만 원 중 200만 원은 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오른 가격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86%가 증가한다는 말은 이더리움의 가격에서 스테이블 코인 가스비가 차지하는 가격이 344만 원이 될 거라는 거고, 이더리움 가격 670만 원에 나머지 70%인 469만 원을 이 344만 원과 더해주면 총 813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보수적으로 가장 적게 잡아서 계산을 해봐도 2년 뒤 이더리움의 가격은 최소 25% 상승한 813만 원이 될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더 가파르게 오른다 라고 가정해서 2배로 계산을 해보면 2년 뒤 이더리움의 가격은 1,090만 원이 됩니다. 지금부터 63%가 더 오른 가격이죠. 그래서 2년 뒤 이더리움의 가격은 보수적으로 잡으면 813만 원, 공격적으로 잡으면 1,090만 원, 혹은 이것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블록체인의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 즉 규제가 문제인데요.
블록체인의 기술은 사실상 장벽이 없습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만들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어요. 이 블록체인의 기술은 다른 사람들이 대체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적 격차가 있는 것은 아니죠. 즉, 블록체인 생태계가 확대되는 것을 결정하는 건 거버넌스의 영역이에요. 디지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문제인 거죠. 과거 연준 중심 경제였던 시절 바이든과 파월 그리고 제닛 옐런은 이 변화를 제도적으로 막아놨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블록체인 경제로 바뀌게 되었고 지니어스법, 클래리티법, CBDC 금지법 등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내며 연준을 배제하고 디지털 세대의 새로운 화폐인 암호화폐를 제도적으로 강하게 밀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향후 이 거버넌스 문제가 차차 해결이 되고 그렇게 블록체인이 늘어날수록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질수록 이더리움의 사용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이더리움의 최저점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현재 다시 한번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면 좋을지 이제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차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지금 7% 가까이 빠진 걸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까지 빠진 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보시면 이 장기 이평선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힘이 빠져서 좀 쭉 내려준 것도 있고 지금 비트코인 물량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스트래티지 기업이 MSCI 탈락 위기에 이제 직면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대량 매각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런 좀 재료 같은 것도 섞이면서 전체적으로 좀 빠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좀 기술적인 분석 때문에 이게 차트가 내려간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좀 악재가 같이 터지면서 이제 좀 드라마틱한 무빙을 보여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차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패턴이 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10월 11일에 비트코인이 20% 가까이 빠지면서 한화 28조 원을 청산시킨 이 무빙이 나왔었던 때를 기점으로 하락 추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죠. 근데 우리가 이 하락 추세를 좀 작게 쪼개서 보면 제가 이렇게 선을 좀 그어놨는데요. 지금 하락 추세가 나오고 그거에 걸맞는 반등이 계속 나와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반등 추세가 나오고 이번에 이제 또 다시 하락 추세가 나와준 거고 마찬가지로 이 하락 추세에 맞는 반등이 지금 나와준 거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된 건데 저는 여기가 마지막 하락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하락이 나와줘야 오히려 이번 조정이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치면 여기서 이제 숏 포지션을 잡고 일봉으로 잠깐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이 74K 매물대 구간 여기를 찍고 반등하는 구간 롱 포지션까지 잡아서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74K 구간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매물대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건 이제 바이낸스가 파산을 한다거나 전쟁이 난다거나 그런 관세 이슈보다 더 큰 대형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밑으로는 이 매물대를 다 뚫고 내려갈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한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하락 추세가 저는 74K까지 이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나온 이런 캔들이 나오면서 이제 쭉 내려갈 것 같진 않고요. 거의 횡보하는 식으로 조금씩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늘 하락이 나온 이 구간을 지금 체크를 해보면 현재 이쪽은 매물대가 거의 없는 구간이죠. 그래서 힘을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쭉 내려줬었던 건데 이 86K 구간, 이 86K 구간부터 80K 구간까지는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86K 구간 밑으로 내려갈 때는 조금 더 움직임을 많이 보이면서
이 74K 구간까지 이 하방으로 내려가 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지금 86K 구간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작은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이번 86K 구간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숏 포지션을 잡고 74K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이 74K 구간에서 익절을 하시고 바로 포지션을 변경해서 이제 롱 포지션으로 잡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제 관점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영상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비트코인이 상승장으로 다시 전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잡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요. 시청료라고 생각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보고 계시니도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